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고 공판이 지금도 네. 진행 중인데 그 김건희 씨에 대한 함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보다가 그 재판 상황을 경청하다가 지금 방송에 슛 들어온 상황인 건데 일단은 몇 가지 혐의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들에 대해서 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김건희는 공범인가 아닌가였는데 1심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아니라고 했고 그러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예비적으로 방조범이 아닌지라도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공소 사실을 수정을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이 맞다 이렇게 네.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배. 그렇습니다. 네. 지금 1심에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심 고법에서는 김건희 주가 조작 1심 무죄 판단이 법리 오인이다 이렇게 네. 보고 피고인으로선 블랙펄 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동안 그토록 뭐 단 일전 한 푼 이 그 주가 조작으로 돈 번 거 없다. 저 TV 토론에서 윤석열 내란수계가 했던 발언 네. 중에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1심 재판부에서는 좀 미진했던 내용이 2심 재판부에서 그러니까요. 예, 새롭게 교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밖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일단 그 네.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주가 조작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의 공소 사실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권오수라는 사람 그리고 이모 씨라는 사람 등 시세 조종 세력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범행 일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 고정 또는 안정의 목적 등으로 통정 매매는 96회, 가장 매매는 5회, 합계 총 62만 5,093주에 대한 통정 가장 매매를 하고 고가 매수 주문 1,424회, 물량 소진 주문 1,121회, 허수 매수 주문 306회, 시종가 관여 주문 210회 등 합계 3,127회의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8억 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사실인데 지금 보면은 특검 같은 그 항소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가 이런 미필적으로나마 공범관계라는 걸 그러니까요. 인식하고 있었고 예.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중 13만 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 통정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다는데 통정 매매가 좀 어떤 개념입니까, 이정주 기자?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주식 그 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주가 가격은 네. 담합이나 이렇게 서로 짜고 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이게 공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이 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를 대주주들이 내가 지금 8만 주, 자 매도하겠습니다. 바로 사주십시오. 내지는 내가 지금 살 준비돼 있으니까 던져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특히 대주주들 그게 통정 매매를 서로 미리 통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던질 테니까 몇 초에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특히 대주주가 팔게 되면 전체 주가가 움직여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통정 매매는 비율 자체가 작으면 범죄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하. 예, 범죄 행위를 해도 그 범죄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한 10주 왔다 갔다 내가 살게 국영기자 사십시오 한다고 해서 무슨 영향 있겠어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김건희 씨가 대주주 권오수랑 이 사람들이 대주주로 지금 담합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가격을 움직여서 우리는 마지막에 개미들 따라오기 쭉 한 다음에 치고 빠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통정 매매가 김건희 씨가 뭐 지난번에 미래에스 ARS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미리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데 김건희는 1인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통한 게 아니라 단타. 알아서 사고 팔고 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주장한 건데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 논리들을 네, 네. 수사 네. 과정에서 증거가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권오수 회장 포함해서 모두 100여 명, 91명의 계좌에서 계좌 157개를 동원해서 2,000원짜리를 8,000원까지 뻥튀기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서 그 상당 얼마야? 전체가 시세 조정으로 최소 20억 이상의 이득을 본 사건인 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전체 김건희 씨 계좌가 3개나 주가 조작에 사용이 됐던 거고 네. 무려 통정매매 98회 가운데 47번이 김건희 씨 계좌에서 이뤄진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유죄 입증이 가능한데 1심에서는 무죄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김건희 씨에게 유연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 1심 아니에요. 때는 1심 때는.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건 이로써 김건희 씨의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1심과 달리 공범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된 것이고 다만 그 명태균의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한 상황이고 방금 전에 이제 김건희의 통일교 금품부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전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1심에서는 김건희의 형량이라는 것이 징역 1년 8개월에 불과했지만 네. 특히나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혐의가 굉장히 형량이 무거운 점에 비춰볼 때 아마도 선고될 형량이라는 것은 전보다는 훨씬 더 클 것 같다라는 관측을 할 수 있는 건데 다시 주가 조작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의 권유를 통해 가지고 20억 원이 든 증권 계좌를 위탁해 가지고 맡긴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주 기자? 그죠. 그리고 이게 2010년대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펼쳐지는데 김건희 씨 그 주가 조작 사건 보면 2009년부터 이제 1차 시기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제가 이때 그 대학교 때 주식 동아리 시절입니다. 아, 주식 동아리. 예, 네. 제가 한참 김건희 같은 사람들에 당한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진짜 이놈의 박스피. 어? 이런 진짜 시장도 아닌 어디 야바이꾼 같은 도박꾼. 이재명 정부 코스피와는 확연히 달랐던 그때. 그렇죠. 네. 거의 도박장 수준이요 생각해 보면. 예. 이런 데서 제가 주식을 했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 코 묻은 돈으로 전세금 뽑아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광해 M2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네. 요새 10억 하면 돈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때 10억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아이 그럼요. 네, 이게 음마 아파트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20억 전체에 이렇게 맡겼다는 취지로 지금 그렇죠. 나오는 지금으로 거잖아요. 보면 네. 지금으로 이 보면 8, 90억 100억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0억이라 해서 김건희 씨가 요새 뭐 서울 중위가 아파트도 10매덕 하는데 20억 넣은 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 물론 금융자산은 큰 돈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8, 90억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때 근데 당시 누가 기준으로 돌리면, 네. 지금 시점에 금융자산을 8, 90억 굴린다는 사람이 있다고 옆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부동산 얼마일지 8, 90억 굴리잖아요. 부동산 여기도 한 두세 배는 더 크다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씨 재산이 그 일가가 처음에 모텔 운영하고 사업체 운영하고 보면 금융자산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그 당시에 20억을 튀기잖아요. 그러면 주가 조작 들어갔다는 거는 이 시장 전체를 엄청나게 움직인 거거든요. 혼탁하게 만든 혐의가 있는 엄청나게 거다. 큰 손이에요. 네. 20억이 지금 20억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김건희 씨와 내란숙의 윤석열의 끊임없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잖아요. 최소한 본인들이 그 이 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본인이 한 일이나 역할이나 다 알 거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그럼 알겠죠. 다 알겠죠. 당연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그런 일이 없다. 심지어 이 사건을 없던 사건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했잖아요.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을 동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 인사까지 손을 댔던 게 바로 김건희 씨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무지 이 사건은 용서할 수가 없는 사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에서 말도 안 되는 1년 8, 다 종합해서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우인성 판사죠. 우인성 판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다 네. 그 과거에 그가 했던 판결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재판부에서는 형량이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예, 얼마나 양형이 나올지 열심히 읽고 계신 것으로 예. 보이는데 지금. 네, 매우 궁금합니다. 장소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고등법원의 형사 15부 신종호 부장판사라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 주가 조작 관련된 유죄를 이제 설시하는 과정에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제 공범으로 걸었을 때 이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의 성격으로라도 유죄를 판결해 달라 이렇게 했고 맞아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옛날에 중앙지검에 처음 수사했을 때 왜 김건희를 방조범으로라도 기소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왜냐면 방조범으로 기소된 손모 씨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그랬죠. 확정됐기 때문인데 오늘 항소심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 방조범 손모 씨보다
훨씬 더 시세 조정 공범으로서의 성격이 짙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손 씨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맡긴 블랙펄의 요청에 따른 반면에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20억 상당의 자금과 미래에셋 계좌를 아예 넘겨가지고 매도 매수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고 게다가 블랙펄과의 정산을 거쳐가지고 수익도 받았고 통정 매매에도 일부 가담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사태를 주가 조작 사건 자체를 방조한 사람 종범으로 볼 수 없다. 사실상 공동 전범 관계로서 주범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의 항소심 법원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일종의 판사가 우인성 판사가 이 1심 때도 진행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해야 돼요. 아야, 너네 이거 공동정범으로 들어왔네? 네. 이거, 나는 이게 공판중심주의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공동정범 아니야? 이 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니 이진관 판사 잘하잖아요. 이거는 한덕수 재판처럼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내란 재판 혐의인데 이건 우두머리 예를 들면 뭐 부하수행이나 이런 네. 문제 요거는 이렇게 했을 때 변경을 한번 해봐라. 판사가 그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돼. 적극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자기 거 와가지고 딱 원칙에 따라서 이건 공판중심주의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쳐버리면 다 무죄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그 재판장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함을 알고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 구앵커가 말한 대로 이 사건은 단순히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의 1심 사건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심 재판부가 이 도이치모터스를 어떻게 때리냐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저는 이거 2024년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건이죠. 그때 조상원 4차장 중앙지검 4차장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무혐의 처리하면서 시세 조정 지금 오늘은 유죄라고 나오는 시세 조정 있죠. 네. 인식할 수 있었다. 이거 우인성 판사는 미필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었네라고 살짝 애둘러서 걸쳤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 나오기 무려 1년 6개월 전에 뭐라고 했냐면 검찰에서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혐의 없음 때렸어요.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평소에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죠.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그런 것처럼 일련의 얘기했었죠. 과정들을 그냥 나는 맡겼고 그렇죠. 지켜봤고 수익이 나서 그런가 보다 했다 이런 식의 서사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한 결과 굉장히 재밌는 판결 내용을 설시했는데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당시 주가 조작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 전에 주식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 나름대로 주식시장 수급 거래량을 고려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는 2009년 5월부터 그러니까 범행 일시보다 이전입니다. 그 전부터 도이치 주식을 거래하면서 거래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김건희와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박모 씨라는 사람과의 과거 통화 내역을 분석하더라도 거래량을 알고 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 블랙펄이 했던 주문사항들이라든가 김건희 씨의 관여 관계에 봤을 때 김건희라는 사람은 절대로 주식에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매매 흐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 항소심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김건희를 표현하면서 주식 거래에 민감한 성향을 가진 피고인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증거 관계를 들춰보다 보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주식을 과거에도 잘 했던 사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항소심 재판부가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사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지금 이 주가 조작해온 그 플로우를 보잖아요. 네. 이게 무슨 뭐 주식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게 대량 매도하고 뭐 10만 주 수준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꾼이에요, 꾼 그냥.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기초 수준에서 네가 모르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전문가라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원고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방조범 손모 씨보다 시세 조정 공봉 혐의가 짙다. 네. 그다음에 수익 배분 구조가 매우 기형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정산 내역도 미리 알고 있었다. 네. 그리고 주식 거래 경력도 이제 이미 최소 5년 이상이다. 그리고 뭐 민감한 성향이고 뭐 등등 종합을 해볼 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는 주식 전문가인데 정말 주식에 대해서 주알못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은 네.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상당한 주식 전문가라는 것을 아까 말한 대로 특검이 낸 증거도 있지만 사실 저는 1심 재판부나 혹은 또 우리 검찰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을까요? 알고도 봐준 혐의가 매우 심각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그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건은 누가 오더라도 무죄라고 서명을 못 한다.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수사 보고서 같은 걸 해서 이제 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죄 취지라고 써서 마지막에 서명을 사인을 못 한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 이게 다들 검찰단이 또 재판 1심 재판부에서 대체로 눈 감아줬던 걸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보고 판단한 거다.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재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양형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 김건희에 대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라는 건데 오. 그 원래는 사실은 그 징역 1년 8개월이었는데 네. 징역 4년으로 형량이 그 2년 2개월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원래도 여러분들 냉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은 법원에서 1심 판결보다 과도한 형량이 항소심에 나오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사실 무죄를 썼던 것이 유죄로 이제 바뀌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아마도 이제 벌금도 5천만 원이니까 너무나 소액이다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 보니까 자본시장 관련된 위반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금액 상계에 관련된 기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길게 말하면서 그 이득액 자체를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취지로라는 부연이 좀 있었는데 그런 근거하에서 아마도 나온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그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너무나 작은 실형 형량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은 100번, 10분, 10번 공감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형량은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는데 대체로 이제 물론 이제 금액이 작으면 암만 그래도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네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 원 이상이어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무기징역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가중처벌 이런 거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징역 4년만 선고되는 네.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여론조사 뭐 등등이 있는데 다 종합해서 여론조사는 4년인 무죄를 한 거고 아마 여론조사는- 통일교 금품수수는 전부 유죄인데 네.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이제 4년이다라는 그 아마도 항소심 판결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네.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부분이 네. 오늘 같은 날 통일교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에 끼친 해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춰보더라도 그 징역 4년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21도 한라사님이 지금 이정주 기자님 커피 쿠폰 말고 알코올 쿠폰은 안 될까요 하시면서 판사들 때문에 혈압 상승 중이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10분 공감이 됩니다. 네. 이정주 기자님.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종합특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사실 김건희가 이 사건의 요체였죠. 특검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뭐 16개 혐의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양평 뭐 지금 중요한 건 다 빠지고 그 반클리프 아펠 이봉관 회장 서희건설을 이제 그거로 구속영장 친 다음에 네. 실제 실물이 있고 사실 특검에서 실물이 있고 현물이 건너간 경우만 이게 딱딱 잡은 거예요. 도이치모터스에 그 전부터 자료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방 받은 거랑 지금 도이치모터스 옛날부터 주가 조작 해온 거 이 두 개로 지금 족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거 특검의 무능을 탓하는 게 나올 법도 해요, 지금은. 그리고 재판부의 문제도 있죠. 아무리 특검이 수사를 잘해도 재판부가 법리를 받아주질 않아요, 애당초. 그러니까요. 네, 여론조사 같은 거 윤석열 말고 다른 애들 받았으니까 무죄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윤석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같이 받았으면 다 같이 유죄죠, 그게.
이건 정치 자금인데 일종의. 아니 그러니까 이 공직자에게 왜 이렇게 그 법은 솜방망이 쳐버린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이정주 씨나 이런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으면 이보다 훨씬 더 엄벌에 처해졌을 텐데. 네. 저는 몰수됐을 거예요. 모든 재산이. 네, 그러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생각이 자꾸 또 드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라는 사람 앞에서는 왜 이렇게 법이 무기력해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라운드에 불과한 거고요. 지금 종합특검 차원에서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뭐 봐주기 의혹도 예, 봐주기 있고 특히 이제 연루돼 있는 것으로 검찰과 보이는 거고. 연루된 네. 예, 수사 개입하고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농단의 실질적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거기도 지금 뾰족한 뭔가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시간만 허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서 끝은 아니고 일단 좀 더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리고 말씀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야 이거 나온 거예요. 메간매직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선고될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라지만 위안이 안 되시겠죠. 달그림자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한잔 해야겠어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123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했는데 김건희 저 정도로 패가 망신하겠습니까? 라고 해주셨고 그 외에도 신정철임님, 유마암님, 루님 등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번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실망스럽고 화난다는 의사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